자, 지금 시간이 2024년 7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52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거래일 남았어요. 3거래일. 그러니까 3거래일 동안에 월봉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관건이겠죠. 자, 하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하단선이에요. 빨간 거는 이게 마지막이라 어쨌든 374.87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 월봉은 상승 추세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상승 추세가 끝날 수 있다는 거죠. 확률상 지금 저가가 이번 달에 저가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왜냐면 야간 선물이 올랐고, 그럼 어쨌든 월요일 날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화요일, 수요일 이틀밖에 안 났기 때문에 뭐 이틀 동안에 하락한다고 해도 현재의 저가를 깨기는 어려워 보이니까 이번 달 저가는 잘하면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이번 달 저가가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이번 달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계속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 이번 달 저가만 안 깨지면 다음 달에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매도는 정반대잖아요. 이번 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해도 되는데 이번 달 고가가 너무 멀어요. 예?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조금 더 신중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6개월 봉 보면 뭐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고요. 예? 6개월 봉을 보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상태고, 3개월 봉을 보면 하단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가 380이잖아요. 그러니까 382.5를 기준으로 아래쪽에서는 현물 매수가 나오지 않으면 내려가기 힘들어요. 예? 현물 매수가 나오지 않으면 내려가기 힘들다고. 그리고 정작 매수가는 395, 아니 매도가는 395 이상이기 때문에 이미 매도가는 분기봉상으로는 벗어났다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57 정도 됩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395 위에서 매도한 사람은 목표가가 357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382.5 아래로 내려가면 분기봉으로는 매도를 못해요. 분기봉으로는 매도를 못한다는 거죠. 382.5 아래로 내려가면 분기봉으로는 매도를 못한다. 자, 월봉으로 보면 374.87 이 정도가 매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84.5 여기요, 저기 이 정도. 384.5 위는 매도 영역이다. 다행히 매도 영역은 이제 다 해소를 했으니까 월봉으로 봐도 지금은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고, 분기봉으로 봐도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뭐 좋긴 하겠지만 신규 매도를 하기에는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라는 건 이제 감안을 하시고요. 여기서 월이 바뀌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근데 지금 위치에서 보면 한 382.5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강하게 나오면 볼벤 20 상단선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강하게 나오면 볼벤 20 상단선까지는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하단선이 부러지기 때문에 저가가 깨지면, 그러면 지금 이제 저가 정도의 하단선이 위치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363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57까지 가면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봉을 보고 드는 생각은, 만약에 지금 종가가, 월봉의 종가가 지금 종가보다 낮은 위치에서 마감한다면 어쨌든 이제 반등을 거친 후에 이번 달 저가를 다시 깬다면 생각보다는 많이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주봉
이 주봉 보시면 예, 위도 뚫려 있고 아래도 뚫려 있어요. 지금 아래는 이 정도까지 뚫렸다고 보시면 돼요. 366.82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대로 시작되면. 예, 근데 갭상승이 나오면 조금 달라지긴 할 텐데, 어쨌든 현재 만들어진 저가를 붕괴하게 된다면, 366.82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음 복에서 현재 복의 고가를 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갈 텐데,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 366.82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밑으로 368 언더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366.82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저가가 깨지면 그 다음 타겟은 366.82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봉에서 종가가 내리면 꽤 많이 내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봉에서 종가가 내린다라는 거는 상당한 타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위치에서도 주봉의 상단선은 382.5 정도 돼요. 하단선은 없고.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는 만약에 매수하고 쉬고 싶으시면 저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현재 만들어진 주봉의 저가만 지켜진다면 매수 전략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만들어진 주봉의 저가가 붕괴되면 1차로는 366.8 정도, 그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고, 심하게 내려가면 357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숫자들이 366.8, 363.3, 그 다음에 357.3 뭐 이런 숫자들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저가가 깨져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 저가가 깨져야 가능한 거지, 현재의 저가가 깨지지 않는데 이런 숫자를 제가 읊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진다라는 건 이번 달에 저가가 깨진다는 소리예요. 예?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진다, 이번 달에 저가가 깨진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깨지면 결국에는 이제 월봉도 깨지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저가가 지켜진다라는 건 이번 달에 저가가 지켜지는 거고, 이번 달에 저가가 지켜지면 상방이에요. 이번 달에 저가가 깨진다라는 거는 상방이 아니라는 의미고, 이번 달에 저가가 깨진다는 건 이번 주에 저가도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봉의 저가만 안 깨지면 만사 오케이. 예? 갭상승이 얼마나 오든 상관없이 저가만 지켜주면 되는 거고, 반대로 하방을 보시는 분은 월봉의 고가는 너무 멀어. 예? 월봉의 고가는 너무 멀기 때문에 주봉의 고가가 돌파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주봉의 고가만 돌파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은 유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주봉 고가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충분히 버퍼를 가지고 대응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주 고가가 넘지 않는 범위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봉은 의미가 없어. 일봉은 거의 바닥권이에요. 일봉은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일봉을 보고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주봉을 잘 보시고요. 주봉의 상단선이 지금 위치에서 한 382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매도를 하려면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봉을 찾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은 어차피 고가가 높아질 거니까 무시하시고, 화요일날 고가가 낮아지면 매도하고, 화요일날도 고가가 높아지면 그러면 382.5까지는 가겠구나 생각하시고 이제 기다리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건 잘 판단을 하시고, 내려가려면 개인이 현물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사는 날은 매도해도 돼. 예? 개인이 현물을 사는 날은 매도해도 되는데, 개인이 현물을 파는 날은 매도하는 걸 조심하셔야죠. 개인이 현물을 팔면 막판에 한 종가에 매도를 해보시던가, 아니면 매도를 포기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까지는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 싹 지우고 일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목. 자, 일목을 보시면 지금 뭐 월봉은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일봉은 아무 소용 없다.
아니 월봉은 아무 소용없고, 월봉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363 아래로 내려가야 돼. 363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다음 달 종가가. 이번 달 종가는 의미가 없어요. 멀어. 멀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358.50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7월, 8월,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 분기봉이 끝날 때 363.98 아래로 끝나면, 363.98 아래로 끝나면 결국에 이제 322대로 다시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체크하시면 된다. 9월 달 종가가 363. 얼마죠? 이게 364.24. 364.24보다 낮으면 364.24보다 낮으면 데드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제 다시 322.66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얼마예요? 364.24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주봉 볼게요. 이주봉은 그 수치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364.24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주봉을 보고 뭐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하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주봉도 364.24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오르든 내리든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가장 먼저 신호가 뜨는 게 월봉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신호가 뜨는 게 월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3날. 3날도 지금 보시면 없어요. 이 숫자 위에는 없다고.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이 7월이죠. 7월. 지금 봉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면 30거래일이거든요. 30거래일. 그 다음에 열하나, 12, 36거래일. 39거래일이죠. 그럼 2개월이에요. 39거래일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364.24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데드 나겠네요. 그죠? 이게 데드 나면 얘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340대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도미노가 되는 거예요. 도미노. 상승하고 싶으면 364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돼요. 상승하고 싶다 그러면 364 위에서 놀면 되는 거고, 하락하고 싶으면 364 아래로 내려 꽂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64 아래로 내려오면 뭔가 위기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인데 이미 데드가 발생했어요. 그쵸? 데드가 발생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더라도 다시 데드를 내면, 올라가더라도 다시 데드를 내면 여기도 이제 데드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거잖아요. 지금 데드의 기준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371.95. 그러니까 371.95 위에서 놀면 상방인 거죠. 371.95 위에서 놀면 상방이고, 371.95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지게 된다면,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지게 된다라는 거는 데드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일봉이. 그러니까 일봉이 데드 나면 아래쪽이 열린다고.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길 가면 주봉도 죽지만 일봉도 죽는다고. 같이 죽어요. 일봉도 죽고 주봉도 죽는다고. 주봉은 저가가 깨지면서 아래쪽이 열리는 거고, 일봉은 데드가 나면서 아래쪽이 열리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상승할 거면 무조건 이번 주 저가는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방 보시는 부분은 간단하잖아요. 이번 주 저가만 안 깨지면 돼. 그러면 문제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 주 저가가 깨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일봉도 데드가 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데드가 나면 여기는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66.49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럼 이제 366.49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364랑 5%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하락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봉도는 망가졌어요. 4시간 봉도 이미 데드 난 상태고, 뭐 이건 언제든지 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데드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본까지는 데드를 냈다. 예, 그래서 뭐 골드가 다시 나고 데드가 뭐 다시 나고 반복을 하겠지만 어쨌든 데드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3일봉 데드를 언제 낼 거냐, 그것만 중요한 거죠. 예? 3일봉 데드를 내는 시점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아직은 제가 봤을 때 돈의 흐름이 아직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개인이 지금 현물을 사들이고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예,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막 큰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주봉이 크게 내리긴 내렸어요. 봉 두 개가 상당히 크게 내렸기 때문에 이제 되돌아가지만 않는다면, 예? 크게 되돌아가지만 않는다면 잘하면 저 400이라는 지수가 고점일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켜봐야 됩니다. 400.31 이 수치를, 예, 계속 잘 지켜보세요. 여길 다시 못 가면, 예, 이게 올해의 고점이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연봉을 보시면, 예, 연봉 보시면 이제 상단선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었다가 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단선 쪽으로 돌아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가 367.61 여기가 상단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는 연봉으로 보면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보유 가치만 있는 거고 매수 가치가 없다고. 근데 이제 개인이 계속 현물을 팔니까 이제 끌어올렸다가 개인이 현물을 사니까 이게 주저앉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점이 나온 거면 아래쪽으로 가겠죠. 근데 고점이 나오지 않으면 또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6개월 봉은 사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6개월 봉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건 감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코스피로 보시면 조금 다른데,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여기 보시면 2822예요 저가가.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2021년 저가랑 코스피 지수의 2021년 저가가 달라요. 그래서 반등을 해야 되는 요구치가 코스피 지수랑 코스피 200 지수랑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셨을 때 제가 드린 답은 2822 위에까지는 갈 수 있다. 왜냐? 코스피 200 지수가 2021년 저가를 찍었다라는 거는 코스피 지수도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래서 어쩌면 예, 코스피 지수도 2021년 저가를 찍을 수 있으니까 2822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거기까지 갔다가 무너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참고해서 보시고요. 예,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수급만 남은 거예요. 예? 수급만 남았다고. 그래서 개인이 만약에 매수로 돌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을 팔아잡기면 하단선까지는 갈 거잖아요. 근데 그 위치가 357이라고요. 예? 357, 요 숫자 6개월 봉의 하단선의 위치랑 3개월 봉의 하단선 위치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는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매수하면 357로 가는 거고, 예?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357로 가는 거고, 357에서 멈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357까지는 갈 거라는 거지. 그럼 거기서 더 누를지 반등할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380 위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계속 매도한다고 판단되시면 여기서 매수해서 382 위에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개인이 매수세를 계속 가져간다고 판단되시면 357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더 유지하시든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다만 내가 곧버스를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395보다는 높아야 된다라는 거, 그걸 감안하시고요. 395보다 낮은 위치에서 매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월봉에는 384.58이 있잖아요. 385 그 위에서 해야 되는 거고, 다음 달이 되면 수치가 더 올라갈 거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머리에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고요. 뭐 최근에 쯔양 때문에 뭐 카라쿨라, 그다음에
구제역 이런 사람들 막 이름이 예,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아, 저도 저를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예, 그 사람을 이제 표지에다가 제가 딱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빨리 송치돼서 법적인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